네,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월 말이니까 벌써 이제 졸업식 시즌이네요. 근데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3년 만에 졸업식 대면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식 풍경도 3년 만에 다시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면 졸업식에 참석하려는 인원이 대학의 예측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모나 학위복 대여가 쉽지 않아서 사설업체에서 돈을 내고 빌리거나 돈을 내고 빌려서 함께 품앗이처럼 나눠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캠퍼스 곳곳에서 이제 가족들과 사진 찍는 그런 풍경이 상상이 되는데 또 사진 찍을 때 꽃다발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졸업식 시즌은 화훼 농가에게 대목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비대면이 익숙해진 데다가 꽃값까지 폭등하면서 최근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장미의 경매가가 1년 사이에 43%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기본 꽃다발 가격이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꽃집들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난방비 부담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비닐을 덧대고 또 단열재를 붙여보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은 여름 작물을 기피하는 추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꽃다발 없이 졸업식을 치를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인데 서운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자, 국제선 지금 항공이 저비용 항공이 큰 형님들을 꺾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8개 저비용 항공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대형 항공사의 여객 점유율을 비교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는데요. 지난 2014년 국내선에서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을 앞지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작년 12월 기준 국제선에서도 5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공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단거리 해외 노선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나 일본 여행객 증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에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여행객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일본의 중소도시 운항에 힘쓰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중국 노선까지 회복이 된다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올해 대형 항공사와 또 저비용 항공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릴 거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논란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개편이 되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마일리지로 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체재가 많은 상황이라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챗 GPT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격 애도문을 지금 챗 GPT로 썼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죠.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애도문을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애도문을 챗 GPT를 활용해서 작성한 걸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애도문을 인공지능으로 썼다. 뭐 쉽게 납득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인공지능이 쓰도록 시키는 것은 역겹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대학에 실망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해당 대학의 부학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비극적 사건을 애도하는데 챗 GPT를 사용한 건 대학의 가치와 모순된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은 법적 성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승인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식법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영국 정부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성을 바꾸고 여성 교도소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결국 스터전 수반은 해당 범죄자를 남성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최근 갑자기 사임한 배경에도 이러한 논쟁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한 바가 있는데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환자가 여성 병실 입원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었는데 해외에서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핀란드와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등 유럽의 20개국에서는 이미 법적 성전환 문턱을 낮춘 상태인데요.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를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시 의료진은 물론 부모까지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일정 연령이 되지 않았을 때 성전환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논쟁이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해외의 입법 움직임이 우리 사회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도 지금 반려견, 반려묘를 모두 키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공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병원마다 진료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쓸개골 탈구 수술비에 어느 곳은 31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은 150만 원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묘에게 똑같이 바이러스성 장염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도 한 곳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100만 원이 든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다른 곳은 약 처방만 해주면서 4만 원만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려인들은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떤 게 제대로 된 진료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려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표준 수가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 대상으로는 아직 관련 제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유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 또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려인이 많아지면서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데요. 해외에서는 진료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평균 진료비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진료 수가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 100여 개 진료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가 빨리 좀 세워져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